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성수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음란물 유포해가지고 대량으로 유포했었죠.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전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장관 후보자 된다는 거, 전국의 청년 또는 청소년 학부형을 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7개 장관이 되실 분인데 음란물 유포로 유죄 확정받는 분을 꾸지 않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의혹이 또 있더라고요. 자, 부동산 관련 의혹인데 이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분이 재산이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성숙 장관인데요. 건물 2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종로구 관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 3층 흰색 건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2층짜리 젓갈색 벽돌 건물인데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층과 2층이 카페로 쓰이고 있답니다. 카페를 쓰고 있는데 이 카페가 원래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종로구청에 신고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허가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하나의 카페인 척 하면서 썼다고 하는 게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증축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2개를 이제 건물을 이제 텄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도 해봐야겠죠. 건물을 터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페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오가면서 하나의 공간처럼 쓸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가 있느냐, 이분이 카페가 동생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하는데 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정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카페 사용하면 임대료를 집주인한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 누구죠? 집주인이 바로 이제 한성숙 장관 후보자죠. 그 집주인에게 나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내겠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보통 임대료를 내면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매달 며칠에 입금하겠다고 딱 계약서에 명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현금으로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현금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하에 있는 또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서에 어떻느냐? 딱 계좌번호 써 있습니다. 날짜가 써 있습니다. 얼마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임대한 사람한테는요, 계약금과 임대료를 전부 다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자기 동생이 하는 카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로는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준 게 아니겠느냐? 즉 탈세의 의혹도 있는 거지요. 자, 이런 또 증여의 의혹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이 계속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줄줄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송은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권 장관 인사의 특징은 변 무슨 충인데? 변전충이라고 했어요. 변전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전과자가 유난히 많다. 전과자 유난히 많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전과자니까 지금 뭐 김민석도 전과 사범이고 또 비서실장 지금 이제 전과 2범이죠. 그 다음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전과 5범인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죠. 예, 굉장히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성숙도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기업을 하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네. 뭐 전과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왜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네이버 CEO를 이렇게 고용했을까? 이번에 한성숙 그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AI 수석 또 하정우 수석도 있죠. 네, 그렇죠. 왜 했느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거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 FC에 당시 이제 네이버에서 44억 후원했으니까 네. 좀 가깝기도 가까웠다. 그다음에 네이버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죠. 포탈을 갖고 있는 사실상 언론 기관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영향이 큰 그렇죠. 언론 기관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기처럼 이 포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들이 로비를 합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이 포탈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포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또 세 번째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유력하냐면 네이버 카카오 페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이버 페이의 영향력이 커지면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업이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하나의 어떤 사업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성숙 그 장관 지명자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 특히 이 페이,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이 앞으로 네이버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전 또 하나 여기서 걱정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네이버에서 댓글 달 때 국적 표시를 꼭 하게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세력들이 여론조작 세력이라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마오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5위안만 이제 받고 이제 글을 쓰는 댓글을 써가지고 우마오당에서 5위안을 받고 이제 댓글을 집중적으로 써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제 그런 당을 이제 우마오당이라 그런 조직을 우마오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7위안으로 물가 올렸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런 조직이 대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언론 학자와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었지요. 한 번은 이제 다음이었나요? 그 사이트에서 한국과 중국이 축구 8강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응원단 전체 한 80%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80%가 중국을 응원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다음에서 그거를 갑자기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유입한 노이즈였다는 게 확인이 됐었죠. 자,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국내의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포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국적을 표시해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여론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곡되지 않게 공정한 공론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포탈이 좀 스스로 자성을 해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지금 친중 행보를 하고 있는 정부와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의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또는 대통령실에 간다는 것은 네이버가 굉장히 민주당, 친더불어민주당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중국을 이롭게 하려는 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이 왜곡되면서 방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 이 점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그 대만 스타 꾸시아오 동생이 알고 보면 중간첩이었다 이런 내용 하나 충격이네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이 꾸셔야오라고 대만의 배우이자 또 11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대만의 유명 스타입니다. 근데 이 대만 꾸셔야오가 동생이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 간첩이었는데 지금 대만에 최근에 중국의 간첩들이 대거 지금 적발되어서 지금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 저렇게 많이 지금 중국 간첩이 저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의 간첩이 없을까요? 당연히 많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미 항모 사진을 찍는다, 국정원 사진을 찍는다, 또 오산 에어베이스의 사진을 찍는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첩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또 다뤘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 개입하려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이제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센스의 정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위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시카고 공항에서 위조 면허증이 이제 적발이 되면서 FBI에서 그게 적발이 됐고 그것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고 해서 미 상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그렇죠? 대만 이렇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캐나다라든지 싱가포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필리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관계가 깊고 지금 북한하고 분단돼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간첩을 처벌을 못해요. 네. 이게 참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민주당이 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어떤 외국인에 대한 어떤 간첩 처벌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어떤 문제를 개정을 하자고 계속해서 21대 때부터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하는 척만 하지 절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댓글 이야기도 하지만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 간첩 처벌 그리고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 하루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노란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이런 것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추진도 물론 이제 뭐 걔들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킨 일입니다. 자, 생명과 자산을 그것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보를 군사 기밀이라든가 주요 정보를 지금 탈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첩법 개정안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그걸 묻는 기자가 없는 거예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내란 특검법만 통과시키고 뭐 지금 뭐 양국법 하겠다 그러는데요. 자, 보십시오. 양국법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정부가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되는데, 자, 미국에 있는 지금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일본에 대고, 야, 너네 우리 미국 거 농수산물 수입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트럼프가 전용기에서 야, 일본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최대 35%까지 올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양국법 개정을 통과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보다 더 우리가 미국이 보기 만만하니까 40%를 더 올리겠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외교의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엉뚱한 일에 힘을 빼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국민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재명 대통령 좀 정신 차리고 제발 일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 좀 부탁합니다. 예, 안동희님께서 질문지 검열을 뭐 말씀하시고 HPP 48님께서들도 기자분들도 무섭고 권력 앞에 줄 섰다. 언론 또 정치 365 TV님도 언론 사장들 뭐 압박했겠죠.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언론들도 굉장히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했는 것들을 또 내리고 뭐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넘어서 언론사도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방송들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좌파 진영에서는 그 자기들이 좀 듣기 싫고 하는 것들을 구글 코리아에 가서 막 항의 내지 신고합니다. 그래 되면 알고리즘이 잘 좀 도지를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심지어 지금 우파 보수 유튜브를 그 압박하고 조회수가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많이 좌파 성향의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께서는
본인들께서 좋아하시는 우파 보수 유튜버 특히 우리 펜앤마이크 우리 구시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좀 댓글과 좋아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대로 지금 싸움이 붙지. 이 보시면 우파 보수 유튜브가 굉장히 지금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뉴스도 보기 싫다, 유튜브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어떤 생각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좌파 측에서의 구글 코리아 가서 막 신고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좀 성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